종교 행위를 인권 침해로 해석해 무리를 빚고 있는 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기능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교계를 비롯한 4대 종단에선 종교의 자유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의회가 성평등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무산된 가운데 경기 권역을 중심으로 조례안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쪽방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미혼모와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월드비전이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가 7월 이후에도 명칭만 사라질 뿐 사실상 기능은 유지됩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4대 종단은 종교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칫 전도도 갑질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2달. 서울시 측은 구체적인 신고 건수를 밝히진 않지만 신고 기능은 존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복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위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별신고센터를 서울시 인권 담당관 소속으로 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이라고 해도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내부 종사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 그러니까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르면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내용을 조치하고 2개월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구제위원회도 이행 실태를 연일에 점검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 대상 복지시설 모두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단순 공고로 치부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종교단체 측은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면 지원금 담당 부서에서 조사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기도 좋고요. 또 구체적이니까 서울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신고하고 강요, 처벌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역지사지로 좀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게 나와가지고 좀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계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을 대표하는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서울시와 대화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종교 행위를 인권 문제로 확대하면서 종교 행위 요구는 강요로, 강요는 인권 침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렸습니다. 정당한 종교 활동까지 압박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린 셈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전도마저도 갑질이 될까 우려됩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경기 시도 지역에서 성평등 조례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부천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경기도의회에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평등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이란 단어가 남녀 간의 평등을 말하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성의 평등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민단체의 반발로 본회의에서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성소수자를 위한 성평등 전문관 설치를 추진하려다 또다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습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유사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시민과 학부모 단체가 연합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대규모 집회, 조례 개정 청구, 도의원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되는 조례 개정안은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뿐 아니라 수원, 고양 등 경기 지역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쪽방에서 아이와 힘겹게 생활하는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저소득 미혼모와 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해 관심을 모읍니다. 작은 쪽방 연두의 여름나기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화장실도 없는 작은 쪽방에서 여름을 지내는 생후 3개월 아기와 어린 엄마의 사례가 소개됩니다. 월드비전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미혼모 10명 중 6명은 근로소득이 없어 육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와 상담센터 대표 전화, 포털 광고 배너 클릭을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금액은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국내 저소득 미혼모 가정의 육아와 자립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 소속 교회들의 헌금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미국 복음주의 재정책임위원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회의 헌금 액수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복음주의 재정책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회의 헌금 액수는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7년엔 최고치인 13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년간 평균 증가율은 약 4%로 나타났으며 2017년엔 가장 높은 증가율인 5.9%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 자유주의 교회가 침체하는 반면 복음주의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지표란 분석도 나옵니다. 단 부시바이 재정위원회 회장은 이번 결과는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와 사역에 대한 분명한 지지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선 맨홀 대신 정비 구멍이란 단어가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남자를 뜻하는 맨이라는 단어 대신 성중립적인 단어로 바꾸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버클리시 의회는 최근 특별 성별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성중립적 표현으로 바꾸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로리 드로스텟시 의원은 성별의 동등한 대표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며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도 정확하게 표현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로스텟 의원은 버클리 시청으로 조례 개정에 반발하는 전화와 이메일이 쇄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한 시골에서 3개월 동안 남자 아기만 출생한 상황이 발생해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북부의 우타라칸드주 지역의 132개 마을에서 3개월간 216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여자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남아 선호가 강한 인도의 분위기상 여아는 대부분 불법 낙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선 시집을 보낼 때 엄청난 지참금을 내야 하는 관습 때문에 여아를 불법 낙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멕시코에서 대형 슈퍼마켓 수송 차량을 위장해 불법 이민자를 실어 나르던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멕시코 일간지에 따르면 멕시코 당국은 150명가량의 이민자들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를 적발했고 이 트럭엔 멕시코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소리아나의 로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리아나는 이 트럭이 자사 차량으로 위장했다며 고소한 상태입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민자들 중엔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민 브로커에게 속은 이민자들이 에어컨도 없는 화물칸에 수시간씩 갇혀 질식사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단 진입해 한국군이 사상 처음 경고 사격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끝자락에 있는 이어도가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카디즈는 국가안보 목적상 외국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한반도 주변 상공에 설정한 임의구역으로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곳입니다. 군 관계자는 국가 간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의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기에 무력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제1윤창호법의 적용 잣대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경찰이 통일된 기준을 만듭니다. 전국 경찰관들이 같은 잣대로 제1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찰, 법원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윤창호법은 현장에 출동한 조사관이 운전자 상태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해왔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만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현재 매뉴얼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등 객관적인 적용 기준이 없습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청소년은 33.8%에 달했습니다. 시험 부담, 성적 등 학업 문제가 37.2%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21.9%, 가족 간 갈등 17.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응답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쏟는 시간은 많지만 여가 시간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45.6%는 하루 공부 시간이 3시간 이상인 반면 여가 시간은 하루 2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혜연 목사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해 10월 이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직무정지 6개월 만에 감독회장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5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토론회엔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10개 종단이 참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서울시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을 예정입니다. 신나는 교회 박근성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신나는 교회가 각 지역 채플을 중심으로 국내 선교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동탄 채플은 부여 들샘교회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점 채플은 화성 하늘향기교회를 찾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방 전도를 펼쳤습니다. 이번 국내 선교 활동은 지난달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됐습니다. 미주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주 IT 선교단체인 GMIT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가 룻기를, 시드교회 권혁딘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지난 2016년부터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들의 영적 부흥과 지역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